밤 사이에 들어온 저희가 새로운 속보부터 전해드린다고 했는데요. 프랑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인 그 납치됐던 여성이 저렇게 도착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도착한 현장에 저렇게 마중을 나가서 우산을 비가 오고 있었나 봅니다. 마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쯤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프랑스 국민들을 마중하러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서아프리카 쪽에 갔다가 관광을 갔다가 납치가 된 거죠. 무장 세력한테. 네. 그걸 이제 구해오기 위해서 프랑스 당국에서 특수부대원들을 투입해서 구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납치됐던 국민들을 구해왔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되고 대통령도 웃고 있어야 되고 여론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마크롱 대통령 얼굴이 좀 어둡죠. 네. 그리고 프랑스 현지 여론도 별로 좋진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 특수부대원들이 가서 무장 세력이랑 교전 끝에 구해온 거니까 네. 특수부대원들 중에서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저기가 프랑스에서 가지 말라라고 이제 여행 자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행 자제,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를 한 곳인데 네. 거기를 자기들이 놀러 갔다가 납치가 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해서 군인들이 사상자가 생겼으니 네. 프랑스 국민들은 야 가지 말라는데 왜 갔어? 왜 가서 국민 세금 투입해서 정말 이 군인들의 목숨이 희생됐어?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의 그런 나라의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들의 그런 임의로 하는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다른 군인들에게 피해가 온 거 아니야? 이런 네. 부분들이 생기면서 여론이 좀 좋지 않고 그런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일인데 왜 우리가 1월 낮부터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구해온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 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외신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한국인 여성을 포함해서 3명이 어제 파리에서 구출이 돼서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이 돼서 파리에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직접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Nos premières pensées vont aux 2 militaires qui ont donné leur vie pour nous libérer de cet enfer. Nous présentons nos sincères condoléances à leurs familles et à leurs proches. 자, 이도훈 의원님. 네네. 지금 4명이 납치됐다가 구출이 됐는데 저 중에 한 명은 이미 미국으로 가고 있는 미국 시민 중에 미국 시민이어서 일단 미국으로 이미 가는 중이고 나머지 3명이 저렇게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생된 군인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얘기부터 했는데요. 자,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지 어떤 나라인지 조금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키나파소는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북부 지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가지를 말도록 금지를 한 지역이고 남부는 자제하라고 이제 여행 자제 권고를 한 지역이죠. 네. 근데 이제 납치된 프랑스 사람 2명은 현지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베냉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휴양을 갔다가 거기서 납치가 돼서 부르키나파소로 옮겨간 거고. 우리 한국인 40대 여성은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부르키나파소 현지에서 네. 납치가 된 것 같은데 왜 납치가 됐고 언제 납치가 됐고 그다음에 어떤 사연으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알려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네. 28일 전 정도에 납치가 됐다는 사실만 알려진 거죠. 그리고 프랑스 특수부대가 저 작전을 성공하기 전까지는 네.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의 한 사람이 납치됐다는 것을 그다음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의 한 사람이 같이 납치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프랑스 국방장관이 발표하는 순간 알게 됐던 거죠. 근데 한 달 넘게 홍보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실종됐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연락을 안 하면은 까맣게 모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외교부에서 밝혔지만요. 네. 1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가는 인구 한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여행을 했는데 한 2달 정도부터는 가족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본다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거나 네.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하지 않는 한은 어디 추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왜 파악을 못했냐라고 아마 제가 보기에 정부를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부르키나파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외교부에서도 여행 자제 지역으로 돼 있고 금지구로 돼 있고요. 배낭 같은 건 안 돼 있지만 아마 이게 사건이 발생된 게 접경지대 국립공원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는 사람이 더 문제지 모든 국민들의 어떤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어라. 이건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자, 근데 프랑스 내에서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최인범 교수님 이 자국민들 구하러 갔던 프랑스 특수부대원들의 어떤 그 작전 모습 같은 게 알려지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거기 여행 갔던 사람들한테 벌금 물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표정이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말씀 다 하셨지만 그 지역 자체가 여행을 금지하게 돼 있고 여행 가지 말도록 그렇게 권고가 된 지역인데 그 위험한 지역에 왜 가서 결국은 저 두 사람이 희생되게 만들었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두 분 같은 경우는 해군, 해병대, 특수부대원들이에요. 의외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에 5개의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고요. 수중 탐색도 하고, 그리고 폭파, 인명구조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아주 그냥 뼛속까지 군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고요. 베테랑들입니다. 대테러 작전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저분들이 저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것도 결국은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인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총을 쉽게 쏠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인질을 사살할 수도 있잖아요. 테러리스트들이. 그래서 아주 가깝게 근접해 간 거예요. 숙소까지. 그리고 10m 정도 남겨놓고 발각이 된 거예요. 테러리스트한테. 그러면 총을 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총을 쐈을 경우에 혹시나 인질들에게 또 보복을 할까봐 총을 안 쏘고 몸으로 덮친 거예요. 그런데 총을 갖고 있던 테러리스트들이 저 2명을 사살을 해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목숨을 던져 최선을 다했던 저 군인들의 숭고한 정신에 칭찬을 보내면서도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여행을 가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비난의 화살이 결국은 지금 이제 구출된 분들한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프랑스 언론을 보니까 희생당한 특수부대원 한 분의 아버지는 뭐 국민을 지키는 게 원래 군인이 할 일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담담한 이야기 같은 것들을 했는데요. 자, 어쨌든 한국인 여성이 무사히 돌아온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자, 지금 리비아에서 납치된 한국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분이죠. 그분은 여행도 아니고 그냥 일하던 분인데, 이도원 의원님.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현지에서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이죠. 그때 아마 이슬람 단체에서 납치됐는데 조금 전에 그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한 단체들도 그 신생 그 이슬람 국가 집단의 부류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 리비아에서 납치 사태 당시에도 그 우리 정부가 일단 큰 관심을 갖고 노력은 기울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김의겸 대변인이 약간 뭐 시적으로 그 표현한 것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소나기가 내리길 바란다. 대통령 조국 뭐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1년이 지나도록 아직 구출이 됐다는 소식이 없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변호사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국가가 모든 국민의 행동 하나하나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28일 날 전혀 납치된 걸 몰랐다는 걸 뭐 자랑스러워할 수는 없고요. 특히 이렇게 리비아 그 납치 사건이 1년 넘도록 해결이 안 되니까 국민들로부터는 약간의 그 불안감 같은 거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 특사도 보내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리비아의 카자흐스탄 대사 지냈던 외교관 분도 뭐 특사로 보내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구조는 구출 작업은 어떻게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진척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주연 전 주 카자흐스탄 대사를 보냈었어요. 외무부 장관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납치를 했다고 하는 단체가 나서질 않아요. 그 리비아 정부 당국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물론 할 수 있는 방법은 리비아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어떤 상태고 어디에 있고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리비아 당국은
처음에 발표할 때 작년 8월에요. 8월에 발표할 당시만 해도 네. 어디에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영상으로 봐서는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이 됐거든요. 네, 작년에 그랬죠. 그렇죠. 작년에 그랬죠. 그랬는데 그 뒤에는 전혀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답답할 것 같고. 왜냐하면 만약에 테러를 했던 단체, 납치를 했던 단체가 돈을 요구하는 우리 정부한테 접촉을 해오면 네. 우리가 무슨 접촉을 해서 뭐 어떤 협상을 할 텐데 네. 지금 단체도 어딘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또 이제 리비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저분이 왜 저기 가서 납치를 당하셨냐면 한국 그 건설사에 공사를 하고 간 거예요. 리비아에. 공사로, 예. 네. 그러니까 저분은 여행 간 것도 아니고 공사하러 가셨는데 저렇게 납치가 돼서 리비아 입장에서 상당히 미안해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정부한테. 왜냐하면 네네. 자기 나라에 와서 수로 뚫어주고 이런 일 하러 간 분이 저런 일을 당했으니까. 근데 리비아 정부도 정확하게 찍지를 못한 걸 보면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단체가 납치를 했으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인데 우리 정부는 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리비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다행인 건 청해부도 지금 물론 파견이 나가 있어요. 지금 네. 그 공방에서 혹시나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군도 개입을 할 수 있다면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이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비아 정부하고 정말 긴밀하게 잘 협조해서 이번에 프랑스 군인들에게 구출된 한국인 여성처럼 저 리비아에 계시는 한국인 분도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보겠습니다.